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제 7강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익 그리고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익과 비용을 이용해서 단기 순손익, 그러니까 손실이나 이익을 계산하는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수익과 비용의 세부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조금 생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반드시 이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과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명칭과 내용을 암기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학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수익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익 계정 과목의 명칭에 대부분이 이익이라는 단어와 수익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상품이라는 물건을 매출, 팔아서 이익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상품의 원가 이상으로 매출하고 생긴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봤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이 되겠죠.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대료라고 했는데, 임대료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라고 하는 이런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임대, 빌려주고 매월 집세 또는 월세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매월 월세나 집세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받게 된 월세와 집세를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상품 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받게 되는 수수료, 이 수수료를 받았을 때 수수료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나중에 조금 있다가 비용 계정 과목을 설명을 드릴 때 보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는 빌려준 돈, 대여금이나 은행에 예금을 한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죠. 자, 그래서 이자를 받았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잡이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잡이익은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그 영업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외적인 활동에서 발생되는 잡다한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잡다한 이익이라는 계산 과목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타 회사의 주주의 권한으로 그 회사의 이익금을 나누어 받게 되는,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은 이 외에도 또 다른 계정 과목들의 명칭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이익이나 수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명칭을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이름에 이익이나 수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경우가 수익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비용은 수익보다는 굉장히 좀 계정 과목의 개수가 많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익에 반대되는 계정 과목들을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아서 손해를 보았을 때 상품 매출 손실이죠. 좀 전에 했던 수익에 반대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이고요.
집세를 받는 입장에서는 임대료였지만 이제 세입자로서 지급하는 경우 있죠. 월세나 집세를 지급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료라는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수익에 반대되는 개정이에요. 다음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수수료 수익이지만 지금처럼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고요.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죠. 조금 전에 했던 수익의 이자 수익은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고요. 이자 비용은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 외에 잡다하게 발생되는 손실, 이걸 우리가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수익 개정에 반대되는 개념의 비용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익에 반하는 개정 과목은 아니지만 기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또 사용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급여라고 나와 있죠. 급여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다. 월급이나 또는 봉급이라고 하죠. 이걸 급여라고 합니다. 월급을 줬을 때 장부에는 급여라고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복리후생비 그리고 접대비, 이 두 가지의 비용 계정이 조금 여러분한테는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회식비로 지출하거나 또는 명절 때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또는 경조사비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축의금이나 또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조사비라고 합니다. 자,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종업원의 회식 비용, 선물 비용, 경조사 비용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똑같이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경조사비에 지출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라면 접대비라고 처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우편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신비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 통신비입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요금 통신비입니다. 다음 화재나 재난 또는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고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료. 그 다음에 시내 출장 교통비나 여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비 교통비. 이 명칭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재산세, 자동차세, 토지세처럼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을 때는 교육훈련비입니다. 자, 위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회식비, 선물비용이지만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기업의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용을 말합니다. 자, 다음 수재민 돕기 성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을 납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이라고 하죠. 기부금. 자, 그 다음에 건물이나 비품 또는 기계장치 등의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난 자산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 비용을 우리가 수선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건물과 비품, 기계 등의 수리 비용은 수선비지만 자동차의 수리 비용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의 기름, 주유비 또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가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 이런 경우에는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운송 비용이나 택배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운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아보고 내는 신문 구독료나 서점에 가서 업무에 관련된 서적, 책 같은 것들을 구입하고 지급되는 비용. 자,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신입사원들이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의 명함을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명함 인쇄 비용, 이런 것들은 도서 인쇄비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신문이나 또는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기업 홍보 또는 상품 홍보를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우리 기업의 홍보 비용을 광고 선전비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식이라든지 이런 증권에 대하여 구입했을 때 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바람에 낮은 가격으로 처분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의 반대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이 나오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차량, 기계나 비품처럼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 비용이 되겠죠. 만약에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면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의 그 명칭들이 굉장히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 계정 과목의 명칭은 거래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암기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차후에 있을 강의 분계라든지 전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8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